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방송 2부입니다. 전인청입니다. 선거는 자신이 지지하는 자에게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선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혐오하는 자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혐오는 대부분 상대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만들어진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아들 병력 비리로 몰아간 겁니다. 선거가 끝난 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때 모든 게 끝난 뒤였죠. 선거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머리 아픈 이념인이 정치인이 하는 것보다 말초적인 네거티브에 더욱 흥미를 가지죠. 가장 뛰어난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의 네거티브에 자신이 편승해서 이를 마타도 즉 흑색 선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약자로 보이게 하고 상대를 아주 부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니 대중의 동정과 함께 지지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부르죠. 혐오는 자신이나 진영의 실수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요즘 추미애 리스크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변에서 많이 나왔죠. 지금 검찰 개혁이니 하는 게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민주당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 개혁에 늘 따라붙는 조국 수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서갑 금태섭 의원 지역구는 이제 조국 내전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혐오가 확산되는 건 막을 길이 없죠.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장관은 이틀 전에 예정됐던 검사장 회의를 변경했죠. 이 회의는 추 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면서 검사들 의견을 듣는다 하여 요식 절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됐겠죠. 무엇보다 일선 검사들의 여론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반발이 컸죠. 그러자 당초 7시간 동안 열리던 회의를 4시간으로 축소를 하고 희망자와 함께 만찬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무부는 어제 다시 이 회의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명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 전염병 확진자가 15명이나 발생을 해서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궁색한 명분이죠.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검사들의 반박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결국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무엇보다 여론이 좋지 않았죠. 어제 신문에는 청와대 실수가 또 실렸더군요. 정확히는 청와대가 늘 하던 버릇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이 민감한 시기에 언론에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정세균 총리는 최근 위축된 자영업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도심상가를 방문했죠. 야당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사전에 잘 짜진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방문 상점을 미리 정해두고 상점에 살 물건도 미리 정했으며 심지어 비우호적인 상인은 배제했다고 하는군요.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에서 제법 먼 면목동 동은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상점 5곳에서 꿀과 그리고 음성배, 진도 대파 등등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오기 나흘 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죠. 직원 2명이 상인의 사무실로 2차례나 찾아와서 박영선 장관이 올 거라면서 동선을 짜고 방문 점포를 정했다고 하는군요. 이때 대파와 생강, 배, 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동선 안에 꿀을 파는 가게가 없자 중소벤처부에서 밤늦게 물량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박 장관이 아니라 김 여사가 온다는 사실은 당일 오전에 알려졌죠. 보도를 보면 상인 회장은 새벽부터 계란은 던지지 말자, 반갑게 맞이하자 이렇게 말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오는데 누가 계란을 던지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걱정이 됐겠죠. 문제의 꿀은 그릇물 가게에서 급하게 들여놓은 것이라고 하는군요. 재밌는 건 청와대가 생강과 꿀은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교민 등에게 생강청으로 만들어 전달할 생각이라고 한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정세균 총리의 신촌 명물거리 방문도 각본에 따라 움직인 건 마찬가지더군요. 몇몇 상인은 지난주 초에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으로부터 총리님이 가면 협조 잘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하라고 대사까지 전달받았다고 하는군요.
어느 상인이 신촌이 차 없는 거리가 된 다음부터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라는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자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각본이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민심을 달랠 목적으로 움직인 게 전부 다 각본이라는 얘기죠. 각본이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진정성이 없는 쇼 같은 행사, 이벤트라는 겁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긍일 지지자 이른바 문바들이 문 대통령 비판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아산시장에서 대통령에게 요즘 경기가 거지 같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상인에게 이른바 문바들이 거센 비난을 퍼부은 일입니다. 불매운동을 벌였고 신상까지 틀었고 밤늦게까지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저도 아직 낯선 이름입니다. 이분이 전한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 거지 같다는 건 장사가 안 되는 걸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으로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했다. 전혀 악의가 없었고 당시 대화 분위기가 좋았다. 참 대통령이 바쁘게 됐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진영의 허물을 덮어야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 보복성 비난을 퍼부은 문바들을 왜 나무라지 않는 걸까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상인을 공격한 지지층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군요.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의 이런 말씀도 그저 선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통시장 상인이 받은 오해를 해소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배타성을 자제해달라고 여권 내부와 지지층에 보낸 당부나 호소로 읽힌다. 당부나 호소. 우지지해야죠. 왜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에겐 한마디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통합당 얘기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통합당 공관위가 TK 공천 면접 일정을 하루 연기했죠. 사실은 더 많은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기입니다.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이른바 살생부를 만들겠다는 거죠. 당내에서는 이미 김용호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더군요. 저도 이미 한 분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공관위가 이렇게 불출마 선언에 공을 들이는 건 이곳이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진박타령으로 패배를 부른 곳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당의 안방과 다름없으니 이곳의 물갈이가 당의 혁신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른바 전략공천을 해도 당선은 아주 쉬운 곳이니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이곳의 불출마가 너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 컷오프지 경선에 붙이지 않고 자른다면 무소속 출마는 할 수 있으니 이게 또 다른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나중에 공천 실패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공관위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인데 들려오는 말로는 표적은 둘이라고 하더군요.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넘겨준 지역이고 또 하나는 당의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낮은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대충 알겠더군요. 그런데 막상 지금 당의 공천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은 놀랍게도 김용호 위원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이현주 의원을 두고 전략공천 냄새를 풍긴 것은 전체 공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것이죠. 또 하나 그분이 여기저기에 불출마를 강요하면서 컷오프 얘기까지 해버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공관위가 또 오버를 했더군요. 공천 관련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들에게 공개 경고장을 날린 건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공관위의 원칙과 방향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공관위의 혁신 공천, 공정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그 뒤에 덧붙인 경고문은 제가 굳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뻔한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상자는 이현주 의원과 이혜원 의원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는군요. 이현주 의원은 최근 김용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산 영도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의사를 타진받았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게 문제가 됐죠. 정말 그렇게 의사를 타진받았다면 김용호 위원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도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기자에게 부산에 출마해 본 적이 없는 이현주 의원을 경선하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미 말을 해서 전략공천 의도를 내보였죠. 그게 사실이라도 사과해야죠. 저는 바로 그 점을 어제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먼저 사과를 하고 이현주 의원 전략공천은 당장 배제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자신이 말한 사실이 없다면 전략공천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 될 일입니다. 이혜원 의원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혜원 의원은 자신과 새보수당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 내용을 유승민 의원과 주고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유 의원이 공관위원에게 보냈고 그걸 다시 이 의원에게 보내서 공유를 한 게 그만 언론인 카메라에 노출된 거죠. 그 메시지 내용은 이혜원 의원은 컷오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요? 이혜원 의원에게 컷오프로 압박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컷오프로 압박한 게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 역시 김용호 위원장이거나 그쪽 공관위원이겠죠. 제가 통합을 앞두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체는 공정한 공천이죠. 공관위가 겉으로는 공정한 공천을 내세우면서 의도한 대로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4년 전에 총선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안고 있는 고민은 권력으로 인한 오만 그리고 권력으로 인한 실수죠. 그런데 야당이 옛날 여당할 때 버릇을 부리지 못하고 똑같이 오만을 보이고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그 야당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4년 전에 참패를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보면 오겠죠. 지금까지 전원칙이었습니다.